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통생통사가 만난 사람들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영화 무산일기를 기억하십니까? 2010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었고 2011년에 개봉되어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잔잔한 반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제가 이 무산일기를 만드신 감독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동안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무산일기를 제작하신 우리 박정범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일기를 연출한 박정범입니다. 2010년도에 만든 영화였고요.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영화제 소개가 되고 2011년도에 개봉하였습니다. 탈북자인 제 친구 전승철 군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요. 한 8년 동안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영화를 찍고 제가 2010년도에 마무리를 한 영화입니다. 아, 네. 감독님 영화 8년 동안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탈북민 문제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둘 때는 아니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 감독님께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그리고 8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학을 다닐 때 네. 우연히 아마 운명 같은 거겠죠. 탈북을 한 형이 저하고 동기로 같은 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체육과였고요. 아, 대학교 다니실 때? 예, 예. 네. 그래서 그 형하고 만나면서 저도 그 탈북자라는 단어, 그 이후에 뭐 세터민이라는 단어, 그리고 네. 탈북자라는 그 사람들의 모임까지 이제 계속 이제 확장돼서 네. 그분들의 이제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요. 사실 제가 느끼는 어떤 이제 그 탈북자분들에 대한 어떤 느낌은 아주 보다 인간적이다. 그리고 깊게 와닿는 어떤 인간관계였던 생활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신 거죠? 예, 한 8년을 같이 하게 8년간을? 예. 그래서 그 형은 이제 일을 하느라고 졸업하고 바빴고 전 졸업하고 네. 이제 그 동생 승철이라는 친구가 이제 주인공? 예, 네네네. 브로커를 통해서 왔습니다. 어머님하고 와서 그 네. 친구랑 저랑 8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 하듯이 뭐 매일 뭐 같은 집에 잔 건 아닌데 한 6개월 같이 지냈다가 저도 바쁘면 좀 빠졌다가 또 이 네. 친구도 바쁘면 어디 갔다 하여튼 그 8년 동안의 시간 동안 사실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그 영화의 주인공을 이 친구가 하기로 그래서 영화를 완성하자라는 게 일종의 그 친구와 저의 약속, 꿈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탈북민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한다고 하면 무산일기를 추천을 하는데 감독님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딱 요약한다면 어떤 의도였을까요? 차별인 것 같습니다. 그 차별. 시선의 차별, 뭐랄까요, 네. 태도의 차별,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나서 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이제 한 70년대생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저도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랄까요? 뭐 이런 탈북민들 아니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 아니면 공산당에 대한 확장한 생각, 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열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70년대생인데 예.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뭐 민주화 운동이 이미 예. 끝났던 예. 시대였고 맞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다 있는 그런 예. 시대였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에서 오신 분하고 생활하면서 예. 관심을 두게 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네. 제일 컸던 게 이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직을 못 한다는 거죠. 탈북자라는 이유.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그 125라는 그때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네. 중국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외교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기 때문에 125라고 되어 있는 하나원이 위치한 안성 지역의 번호를 받은 주민번호? 사람들은 네네네. 중국에 입국을 거부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국말이나 오래 그 있었기 때문에 외국어를 좀 한 친구들도 중국어 특히 잘하죠. 예, 네네네. 중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라도 또 뭐 작은 돈이라도 벌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는 그 상황들이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친구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북한의 과거가 이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별은 사실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거리감이라는 것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어떤 잠재적인 이 사회의 공포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타자화인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아주 뭐 복잡한 얘기가 한 가지가 네네. 제일 그런 것 같았어요. 왜 이 친구는 행복하려고 왔는데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아마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네. 아, 사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탈북민을 대하는 사회의 여전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영화를 만드시고 이제 거의 10년, 네. 딱 10년이 지나셨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 영화제 다니면서 여명학교랄까요? 그런 이제 탈북민들, 대안학교에? 네, 대안학교 네네네. 학생들 그리고 관련돼서 한참 좀 만났었습니다. 그 승철이는 이제 세상을 떴지만 그 주변 분들 네. 그리고 그들의 사는 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어떤 리액션을 받지만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하다고 더 나아졌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도 왜 이렇게 했지? 이것이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하지라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재교육 과정이 여기 와서? 예 여기 네네네. 와서 서양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 중심으로 되어 있고 입시, 국영수 위주로 여전히 입시 위주에? 그 입시 위주의 기본 교육이 안 되면 차라리 네. 어떤 직업 교육이랄까요? 자기가 진짜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이 남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하나원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푸시한다는 것은 사실 이 친구들은 제일 싫었던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왜 오자마자 나가서 움직이고 싶은데 왜 자기네들을 이렇게 하나원에 3개월 동안? 예, 아, 그것조차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솔직히 너 간첩인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시작했었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 자체 발상이 되게 모욕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역지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찾고 서로가 좀 이 친구들에게 네. 아 여기서 뭔가 자기네들이 당한다 아니면 약자다 뭐 이런 느낌의 동등한 국민으로서 뭔가 자기가 처우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는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갇혀 있었고 나갈 수도 없었고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최근 1년에 몇 년 동안에 또 많은 모함을 받는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부조리함이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발표하신 이 무산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또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이 영화 속에서 뽑으실 때 이 장면 기억나시는 거? 저는 사실 주인공 승철 씨가 이 나이키 옷이 찢기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공감적 이해를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꼽으시는 어떤 장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장면 바로 다음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이잖아요. 메타포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오리톨 잠바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 나이키 잠바,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익숙한 것이지만 이 친구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동경하던 어떤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얻었을 때 이 친구는 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찢어지면서 깃털이 나오는 게 저는 피를 흘리는 것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거기까지는 뭐 그냥 어떤 제가 머리로 만들어낸 어떤 시나리오상의 상징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 다음이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만난 기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장소 헌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재개발 현장, 철거촌을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찍힌다라는 설정으로 우연히 그 장소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면은 문짝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벽같이 이 앞에 있는 집은 다 날아갔잖아요. 원래 집의 형체는 이 문짝 하나만 남겨졌는데 앞뒤에 어디가 집인지가 내외부가 어딘지 모르는 그 문이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를 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무산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그 무산이란 그 친구가 있었던 곳. 그 친구가 늘 말했는데 자기네 동네에는 모든 나무를 땔감으로 베서 비만 오면 붉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진흙탕물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딱 무산을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재개발하려고 다 밀어갖고 뻘산이 된 거지만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죠. 그리고 여기서 꼭 찍어야겠다. 제가 거기서 연기를 했지만 난 여기서 맞아서 여기서 쓰러져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굴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짝밖에 안 남은 그 내외부가 어딘지 모르고 어디가 집인지 모르는 그 어떤 느낌이 아마 8년 동안 시나리오를 쓰고 이 친구가 세상을 뜨고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 어떤 마음이
운명처럼. 이 운명처럼 만난 어떤 장소였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제가 지금도 계속 영화를 찍고 있지만 그런 어떤 기적적인 순간을 만나는 게 늘 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적인 영화라기보단 정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관심 두지 않는 탈북민 문제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이 장면마다 아마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그 무산에서 오신 여성 탈북민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꽃과 나무가 없다. 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예쁜 꽃을 보면 나중에 통일되면 꼭 고향에 꽃을 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는 뭐 쉽게 볼 수 있는 이렇게 푸른 하늘 예. 또 계절의 변화 뭐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강원도 인제거든요. 행사가 있어서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뭐 정말 설악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데 무산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던 그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정말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외감을 그대로 이 장면 속에 녹여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감독님의 이 연출의 의도,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꼭 궁금한 게 그러면 감독님 앞으로 지금 촬영하고 계신 혹시 영화나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제가 무사히를 찍고 나서 4편의 영화를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찍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내일 바로 모레군요. 25일 날 독일 출국을 하는데요. 네. 그 영화는 제가 혼자 연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독일 제 독교포죠. 그 교포 감독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그 영화 역시 어떤 차별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영화들이 다 쓰러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 소외자?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내적인 동기에 의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떤 사회적인 것에 의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탐욕과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의 네. 충돌, 어떤 그런 지점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영화도 역시 그래서 제독교포, 혼혈교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저희가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서 픽션화시키는 영화입니다. 예. 제가 그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어떻게 의식 변화를 겪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화 예술, 이 예술이야말로 북한 사회 또 북한 주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감독님 우리 이 영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보고 있다면 그리고 무산일기를 북한 주민들이 봤고 또 앞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만드실 영화를 북한 주민들이 본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또는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지. 예, 뭐 사실 제가 무사일기를 찍고 국정원 분하고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정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도 면접을 보고 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무사일기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탈북을 해서 왔는데 남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 부정적인 거.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북한에서 보면 탈북 안 하겠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북한 분들이 보신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환상은 아닌 거니까.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인지하시고 어디서든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오픈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뭔가 좀 긍정적인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 영화를 북한에서 보시면 다들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자기 동포가 내려가서 그랬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남한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탈북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이 영화가 의미 있게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 감독님께서 의도하셨던 남한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소외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감독님 영화를 통해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겠습니까? 예, 우선 탈북민들 그리고 또 그냥 같이 있는 하여튼 모두가 똑같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향이 부산의 친구가 있듯이 그렇죠. 고향이 무산의 친구인 거고 고향이 평양의 친구인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차별이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나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은 약간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먼저 좀 더 오픈마인드로 다가가면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감독님 말씀처럼 먼저 다가가는 것, 우리가 환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온다라고 어느 시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탈북민들 우리 곁에 와 있는 건 정말 그들의 인생이 온 거고 우리가 그들을 함께 보듬는 것이 또 통일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박정범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통생통사 모든 시청자분들이 감독님께서 만드시는 영화 앞으로 열렬히 응원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